조천항입니다. 조천항은 옛날에 육지에서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였대요. 그래서 관리가 여기에 머물고 갈 때 배를 타고 갔다가 왔다 할 게 제주시까지 이 30리길인데 왜 제주 항구를 안 가고 이리 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저기 큰 여객선이, 육지에서 큰 여객선이 제주 항구로 들어가고 있고 10km 정도 되니까 여기 바로 함덕해수욕장이 크게 있고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죠. 그 조천중화군은 4.3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이득구 위대 사령관이 조천중화군 선생님이었고 4.3이 일어나자마자 그 무장 세력들은 여기가 본래 조천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있었던 데였어요. 그래서 그 남로도당을 저 서널리 그 돌성이 쌓여있는 그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남로당 당원들은 모두 다 산으로 올라가죠. 지금 저기 한라산이 보이시죠? 오름이 있고 중간중간에 산들이 있는데 저 산으로 올라갔던 그 양반들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왜냐하면 조천은 독립운동, 제주 독립운동의 밀양의 독립운동 거리처럼 여기도 아까 오다 보니까 독립운동 거리가 있었어요. 항일 투쟁이 3.1절이라면은 항미 투쟁이 4월 3일이라고 봤던 거죠. 그 중화군의 학생들은 자포이크라 그래서 세포라 그래요. 남로당 세포라 그러죠. 그 남로당 중앙 그룹이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있는데 부녀동맹, 민해청, 청년당, 세포 조직들은 뭐 하냐면은 삐라를 붙이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산으로 음식을 나르거나 중산간 지역, 저 중산간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기 남로당 그때는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그 친구들이 야학을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침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녀동맹들이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잠자리를 옮긴다든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조천중화군 같은 경우에는 한판에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꼭 벼슬한 것처럼 그 학생들, 동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산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때는 무장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산 사람이 되었죠. 외부에서 판단하는 4.3하고 현지에서 현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4.3간의 거리가 유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건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문헌상에서 당연히 미군정이 국가였으니까 미군정이 들어올 때 말을 좀 잘못했어.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9월 8일날 들어왔는데 9월 9일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다. 우리는 점령군이다. 이딴 말이 어디서 정말 한국 사람들 그래 살아도 36년 동안 독립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물론 우리 힘으로 독립된 건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너가 독립시켰나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말인 따나 누구 고생 많았으니까 우리가 좀 통치를 할 테니까 잘 따르라. 그리고 적절하면은 우리가 일본 애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겠다. 좋은 말 많잖아. 이유가 뭡니까? 계기면 죽인다 그래버렸으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나빴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그 워딩을 그대로 갖다 주면은 제주 도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3.1 운동을 또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잖아요. 여기 조천면 사람들 성산 여기 근방에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깨부수려니까 끊임없이 유격이 생기고 격리, 이격이 크게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좀 놔둬라. 그렇게 놔뒀으면은 남로당이 그렇게 인민위원회를 막 휘어잡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남로당은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주축이었고
남로당 항쟁의 그 논문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선공산당, 그 지도부들은 조선공산당 당원들이었다. 그 당원들이 남로당 지도부로 바꿨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 그 논문이 뭐 100% 맞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으로 표시한 분들도 같은 부류죠. 그래서 조병옥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병옥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 달부터 군인들을 대거 내려 보냅니다. 송요찬 구연대 연대장이 11연대로 통합을 해서 드디어 해변에서 5km 이내는 불법이다. 그때까지는 그냥 경고 수준이지 바로 쏘아 죽이고 그 정도가 아니었고, 그때 서청이라든지 대동 당원들이 와서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제주도민들을, 그때까지는 빨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빨갱이는 여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빨갱이가, 왜냐면 빨갱이의 탄생이라 쓰신 분이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 공산당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토벌군이 토벌을 할 때 유격대, 인민유격대, 난 무장대라고 표현했었는데 책에는 다 무장대라고 나와 있는데 4.3 진상규명 그 보고서에 인민유격대로 쓰겠습니다. 인민유격대, 특히 김달삼이가 리드하는 그 산으로 간 사람들은 뭘 했느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격을 해오면은 피하고 도망하고 그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하고 있어요. 왜? 박헌영이가 아직도 남쪽은 나의 세력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하선거를 실시합니다. 지하선거라고 명명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암암리에 밤에 몰래 이름 쓰고 지장 쓰고 하는 그거죠. 박헌영은 해주대회에서 남쪽과 북쪽, 남북 동시 선거를 해서 대원을 뽑자고 해서 해주대회에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면요, 하여튼 그런 행위를 해요. 그때 제주도에서 김달삼은 8월 15일 날 해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지하선거를 실시하고 지하선거 명부를 가지고 자기가 유격대가 했던 보고서를 써서 그 보고서가 탈취가 돼서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부를 가지고 6명이 올라가 버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세게 안 붙었다니까요. 적절하게 토벌을 하고, 인민유격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력이 최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정은 4.3 일어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세게 하지 않는 이유가 5월 10일 날 단독 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평화협정도 하잖아요. 평화협정도 뭡니까? 좀 조용히 있거라. 적절하게 하자. 세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남로당 지도부들이 신촌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촌회의에 참가했던 어떤 한 당원이 이러다가 정말로 제주도민이 큰 피해를 당할까봐 그 내용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회의하고 있는 아지트를 습격을 해서 그 19명을 몽땅, 지도부들 몽땅 잡아서 차에다 싣고 옵니다. 그 오는 도중에 김달삼은 도망을 해요. 그 도망을 했다는 얘기는 김달삼이를 비호하는 어떤 세력이 도와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팀들이 경찰서에 와서 구금이 되는데, 미 군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을 5월 10일 때까지 잡아뒀으면 될 텐데 특별한 증거가 없다. 그냥 회의를 했을 뿐이지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거 플러스 뭐였냐면은 5월 10일 날 남한 단독만의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끔 방면을 하라. 왜 그때 방면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미군정은 그 자유민주 좋아요. 하지만 그 현상, 그때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될 때는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방면이 돼요.
그때 그 양반들을 잡아뒀더라면 4.3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5월 10일 날 무효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선거가 무효화시켰다.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항정에 보면은 제주도의 업적처럼 표현하신 글귀들이 상당히 거슬려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히틀러가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미술대학에 합격만 했더라도 2차 대전이 안 일어났듯이 4.3도 그때 그 지도부들을 잡아서 그냥 그 구금을 5월 10일까지만 했더라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용하게 갑니다. 조용하게 가다가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요를 진정하는 그 수준이었지 그렇게 많이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백성인데 근데 여순에서 남로 당원들이 7일 동안에 그렇게 악랄하게 제가 대구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렇게 악독하게 사람들을 죽였나 그냥 송으로 쏘아 죽였으면은 뭐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죽일 때 정말로 꼭 그렇게 목에다가 철사줄을 밧줄을 감아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목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죽였어야 됐나요?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승만이가 작살내라, 박살을 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기에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송요찬 11년대가 48년 11월부터 계엄령이 선포가 되죠. 대토벌이 되죠. 8년 11월부터 49년 3월까지 전체 희생자의 80%가 그때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비극적인 일이 저기 보세요. 한라산에서부터 이렇게 한라산이 본래가 숲풀이 제가 성산에 계신 어떤 할머니랑 자주 만나 뵌 분이 계신데 그분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에 숲풀이 무성했대요. 아주 무성했대요. 한라산도 그렇고 여기서 보는 저 능선 오름들의 숲풀이 너무 무성했대요. 4.3 때 많이 불이 탔답니다. 토벌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꼭 지리산 빨치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빨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민간인, 평범한 민간인이 빨갱이라고 지목되는 순간 죽여도 되는 악마로 순식간에 사람으로서 죽이는 게 악마로서 죽인다. 반드시 죽여야 될 갑자기 백성이 편안한 제주도 도민이 일반 백성이 악마로 변하면서 죽게 되는 여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때 빨갱이로 지목되자마자 바로 그냥 죽이는 사람들 다들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그 당시는 정신병자가 아니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부모가 제가 강승진 그 어머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대정에서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기 부모가 그렇게 죽는 걸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던 그 부모들의 심정, 가족들, 형제들 그걸 지금 제가 가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가늠이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데서 대창으로 누군가에게 찔려 죽는 그 부모를 저는 그냥 들들들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악마가 되는 악마의 자식일 뿐인데 저 산을 보면은 저 아름다운 산에서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게 특히 조천에서 아침 해를 보면서 너무 우울에 젖어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